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오늘 영상은 9년 동안 독서하면서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왔던 핵심 독서 스킬 10가지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강력한 내용들이니까요. 꼭 우리 우구님들의 삶에도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하며 얻는 깨달음들 모두 다 디지털화하기. 제 모든 독서법의 근간이 되는 방법입니다. 기록해야 한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종이 노트에다가 열심히 썼었거든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디지털 노트로 쓰는 것이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장점이 너무너무 커서요. 지금은 모든 독서 노트를 디지털 노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은 접근성과 검색 가능성에서 타의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간단한 클릭과 검색만으로 언제든지 내 과거의 노트들이 현재의 나를 도와준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우리 우구님들도 지금부터라도 디지털화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서 쌓이고 나면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 나의 전문 분야의 키북을 찾아서 완전히 해부하기. 키북이라는 것은 그 분야 내에서도 권위 있는 핵심적인 책을 말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는 성과로 바로 직결되는 핵심 영역이잖아요. 그 지식들을 완전 해부해서 체화하고 있으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의 경험과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10배 이상의 능력치를 가지게 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외국어 가이드 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저 외국어 가이드 경험만 가지고 있는 일개 가이드였는데 외국어 관련 키북들을 찾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외국어 교재도 쓰고 외국어 지식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독서 관련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저는 특히 독서 관련 키북들을 완전 해부해서 저의 것으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분야의 키북을 완전히 해부해서 체득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기존 역량을 10배 이상 강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타 분야의 핵심 책 한두 권은 꼭 읽어두고 정리해두기. 이 독서 스킬은 우리의 창의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창의력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자면요, 창의력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미 있는 것들이지만 서로 조합되지 않았던 연결을 찾아내는 것이 창의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트잇의 발명을 보면요, 일반적인 메모지와 저점착 접착제의 조합으로 어마어마한 자산가치를 만들어냈거든요. 그 전까지 메모지도 있었고 접착제도 있었지만 근데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들은 왜 없었을까요? 그 창의적 발상이 만들어낸 자산가치만 해도 매년 10억 달러 이상이거든요. 1조 원 이상의 규모인데 이걸 브랜드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잡아도 수조 원 이상입니다. 지식 분야의 창의력도 똑같아요. 내가 내 분야에 대한 이해력과 경험치가 많다고 해도, 아까 2번 독서 스킬처럼 내 분야의 전문서만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창의력이 발휘되진 않습니다. 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되 타 분야와의 낯선 연결을 만들어낼 때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고, 내 분야 내에서도 단순히 강력한 힘뿐만 아니라 선도하는 힘까지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내 분야가 아닌 분야라 할지라도 특정 분야의 핵심 책이라고 한다면 한두 권씩은 꼭 읽어보고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케팅서만 읽을 게 아니라 생소한 과학 분야의 핵심 책 한두 권은 읽고 정리를 해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요, 자료화 독서법을 개발할 때 단순히 기존의 독서법만 열심히 연구했던 게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생물학 속에 있는 시스템 이론과 진화론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가 아닐지라도 관심 가는 타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를 다 섭렵하진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책 한두 권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공감하지 않는 책에 대한 자료들도 반드시 모아두기. 사람의 심리는요, 공감되지 않는 책들은 자꾸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 생각에 반대되는 주장들을 읽게 되면 나의 뇌는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편하게 여겨서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성이 복합적으로 발달을 하려면요, 내 신념에 대한 근거,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근거만 많아
많아질 게 아니라 반대되는 신념,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많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판적 사고가 자라나게 돼요. 간혹 TV 토론 같은 걸 보면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 이유가 나와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실 때 공감하는 책들을 열심히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감하지 않는 책, 공감하지 않는 주장들을 보게 되더라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관련 주제들을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가령 긍정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 있었다면 긍정의 힘에 대해 반론을 펼치는 책도 읽고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비판적 사고 능력도 더욱 커지면서 다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커질 거예요. 5번째, 책에 대한 책 읽기. 철학에 대한 서평집이나 문학에 대한 서평집, 비즈니스 서적에 대한 서평집, 이런 책들이 모두 책에 대한 책입니다. 이런 책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책에 대한 정보력을 높여주고요.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알게 해줍니다. 독서가들에게 책 한 권 한 권은 지성의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무조건 칼 한 자루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게 되면 창을 가진 사람이나 활을 가진 사람에게 승부가 되지 않겠죠. 그 상황에 맞게 여러 무기들을 골랐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사고력을 통해 인생의 성공을 얻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책들에 대한 정보력을 높여두어야 해요. 그러면 살면서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마다 어떤 책들을 읽으며 지혜를 얻어야 할지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6번째, 책을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분류해두기. 우리 인간은 보편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필요한 책도 필요한 능력도 달라지겠죠. 이 사이클에 맞춰서 책을 분류해 두는 거예요. 이런 분류법이 강력한 이유가요, 딱 분류해보는 순간 지금 내게 필요한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이 한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나이에 따라서 사이클을 정하는 기준도 있지만요, 더 강력한 방법은 실력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책을 분류해 두는 것입니다. 입문 단계, 초보 단계, 성장 단계, 정체 슬럼프 단계, 재도약 단계, 숙련 단계, 이런 나의 실력 성장 사이클에 따라서 책을 분류해 두게 되면요, 내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책을 선택해야 될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책 읽기 능력을 기르게 되면요,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남을 지도하고 코칭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는 독서법입니다. 7번째, 매일 10분 이상 독서하기. 이번 독서 스킬은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하나의 삶의 철칙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이 철칙에서 중요한 것은요, 10분이 아니라 매일이라는 단어예요. 10분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하나의 기준점일 뿐입니다. 그게 5분이든 3분이든 다 상관없어요. 아무튼 매일 하자는 거예요. 어떤 끈기와 도끼를 가진 사람보다도요, 더 큰 성과를 얻게 되는 사람들은 매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5시간이든 아니면 5분이든 아무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슬럼프 기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하는 사람들은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책의 지혜가 계속해서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책을 통해 사고하고, 책을 통해 행동하고, 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책을 통해 살아가기 때문에 책과 함께하는 선순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 독서를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절대로 뭐 하루에 1시간, 하루에 2시간, 뭐 하루에 5시간 독서하기, 이런 도전 과제들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단 하루에 5분을 독서하더라도 매일 한다는 생각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독서법입니다. 8번째, 책에 돈 아끼지 말기. 책 구매 중독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책은 반드시 종이책으로 소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모든 책들을 다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좋은 책이어서 반복해서 읽을 가치가 있는 책들은 반드시 구매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물리적 속성 때문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하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 오래 가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다면 조금 친해졌을 때 그 친해진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관계의 불꽃이 꺼지지 않을 거리감을 만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는 한 번 멀어지면 다시 회복되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책도 똑같습니다. 종이책이라는 실물이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 번이라도 다시 들춰보게 되고, 와, 내가 이걸 또 읽고 있었구나, 이렇게나 좋은 책을 내가 내팽개쳐두고 있었다니 하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와, 이거 내 인생 책이야, 다시 반납하고 나중에 또 빌려봐야지, 이렇게 한 번 멀어지게 되면요, 나중에는 내가 그런 책을 읽었는지도 다 잊어버리게 돼요. 책과 정보들이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계속 밀려드는 책들을 감당해내기에도 바쁜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책을 만났다면 그 책과의 관계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반드시 구매해서 곁에 두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내게 큰 도움을 줬던 책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또 내 인생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9번째, 독서 지식 수익화 노트 만들기. 독서하면서 얻은 깨달음들을요, 내 분야의 수익으로 연결짓는 노트를 꼭 만들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떤 지식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요, 그 깨달음은 내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을 때 내 수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깨달음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해두거나 혹은 머릿속에 콕 박아두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깨달음들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소홀히 하게 되면 독서를 통해 얻은 깨달음들을 수익으로 이어나가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일단 책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두고 그 내용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나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그려보고 그 중간 단계들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과정들을 자꾸 기록하다 보면요, 이렇게 내가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과 실제 삶의 성과, 이 연결고리를 계속 기록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기록을 하지 않아도 책이 내 삶의 성과로 전환되는 과정들을 내 머릿속에 시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책 읽기를 추천하는 이유가 이것일 거예요.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들이 내 수익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바로바로 시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누이 책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아직 그려지지 않는 단계에선 책을 읽으라고 하긴 하는데 내가 그걸 왜 읽어야 하는지 아직 제대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책과 실제 삶의 성과가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독서를 할 때 반드시 기록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깨달음들을 적어놓고 그 수익화 과정들을 자꾸 기록하다 보면요,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뇌에도 일종의 근육이 생겨서요, 나중에는 깨닫고 시각화해서 바로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완벽주의 버리기. 완벽주의는요, 이 녀석은 저를 아주 오랫동안 괴롭힌 아주 나쁜 저의 독서를 너무도 힘들게 했던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완벽주의를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과감히 내려놓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독서에서의 완벽주의는요, 책 전체를 다 이해하려 하거나 책 전체를 다 정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책의 일부분만 읽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다 읽더라도 책의 전체를 다 이해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내려놓는 거예요. 중요한 건 독서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 책과 함께 하는 것이지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접근을 하게 되면요, 책 읽기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책을 꼭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없고요, 완독할 필요도 없어져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이든 읽고 내 삶을 도울 지혜를 계속 얻는 과정인 거죠. 책이 나와 맞지 않으면 10분만 읽고 덮어버리고 다른 책을 읽어도 되고요, 나와 너무 잘 맞는 책은 2번, 3번 또 읽을 수 있겠죠. 책 속에 있는 10가지 지혜를 다 소화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라도 발견해서 내 삶에 적용해보는 게 나의 삶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완벽주의를 버리고 내가 책 읽기를 주도하는 이런 주도적인 독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그동안 저의 인생을 바꿔준 독서 스킬이라고 제가 자부하는 10가지인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보관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우기부기 매거진으로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가지 독서에 대한 꿀팁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이상무. 9번째, 독서 깨달음 노트 수익화 만들기. 뭐라 그랬지? 노트 수익화 만들기? 9번째, 독서 깨달음 노트 수익화. 9번째, 독서 깨달음 노트 수익화 만들기.